이 영상은 무화과 포도 삽목 종합편입니다. 실제로 100% 성공한 모습과 자세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미 다 보신 분들은 뒤쪽에 Q&A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영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을 연구하는 가드닝 랩입니다. 이번에는 질석이랑 삽목 화분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석이랑 삽목 화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300번도 넘게 삽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품이 다 개발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50번 정도 추가적인 삽목을 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또 다시 검증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게 어디 판매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사용하려고 했던 거라서 영상이나 사진을 남겨놓은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질석과 삽목 화분을 사용한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삽수를 다듬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삽수에 의해서도 삽목 성공률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싱싱한 삽수를 사용할수록 좋겠고요. 그렇지만 1년 이상 또는 2년, 3년까지 보관한 삽수들도 보관만 잘 됐으면 특별히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삽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길이거든요. 삽수가 굵을수록 잘 된다라든지 아니면 눈의 개수가 적어야 좋다, 많아야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300번 삽목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통계적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본 결과 그런 요인들은 사실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걸 다 알게 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게 됐냐면 삽수의 길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이는 20cm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길면 길수록 성공률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15에서 20cm 정도 길이일 때는 사실 삽목 성공률이 무조건 10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긴 삽수를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수를 바로 싱싱하게 잘랐을 때는 아래 단면이 깨끗할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래쪽 단면이 점점 이제 색깔이 좀 안 좋아지고 조금씩 상태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삽수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날카로운 예리한 전정가위로 아래쪽을 잘라서 싱싱한 부분을 노출시켜 주셔야 되세요. 반면에 삽수 위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상태가 어떻든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삽수 위쪽 같은 경우는 식물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맨 위쪽 눈이 지금 여기인데 이 눈보다 위쪽 부분은 어차피 눈이 없어서 식물한테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식물이 자연적으로 도태시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곰팡이가 핀다든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말랐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위쪽은 짧아지면 실패한 원인이 되니까 자르지 말고 그냥 남겨주시고 아래쪽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을 자를 때는 이제 무화과 삽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마디에서 약 1cm에서 2cm 정도 아래를 잘라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많이 해보니까 뿌리가 발생이 되는 게 대부분 이 마디 근처에서 많이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단면에서도 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마디 아래쪽을 자르는 게 집중적으로 뿌리가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마디에서 약 1cm에서 2cm 정도 아래를 잘라주시고요. 자를 때는 꼭 예리한 전정가위를 사용하셔서 단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려야 됩니다. 단면이 지저분하게 잘리면 그 자체로 곰팡이 공격을 받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것도 삽목을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세요. 그래도 사실은 삽수가 너무 두꺼우면 좋지는 않으세요. 삽수가 너무 두꺼우면 전정가위로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단면을 자르기가 어렵고, 그럴 때는 저희가 톱을 사용해서 잘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면이 그렇게 깨끗하게 잘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너무 굵은 삽수는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보통 한 엄지손가락 굵기 이하 그 정도 삽수면 크게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얇은 거는 커피 빨 때보다 얇은 삽수로도 해봤는데 특별히 문제없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운 거 말고 뭐 너무 구운 것만 아니라면 굵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 부분을 계속 자르면서 이렇게 싱싱한 단면이 나올 때까지 잘라주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 자르시면 이렇게 싱싱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자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많은 마디를 자르지는 말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삽목할 때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꼭대기 삽수, 지금 이 삽수 맨 윗부분인데 가지의 맨 윗부분 꼭대기 삽수는 이제 성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세요. 제가 그것도 통계를 돌려본 결과 특별히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꼭대기 삽수에 이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삽목이 성공하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 삽수라고 해서 위를 이렇게 일부를 이런 부분을 뭐 자른다든지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삽수는 이렇게 두 개는 무화과 삽수고요. 무화과가 삽수 제가 뭐 품종을 한 30-40평 정도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삽목이 좀 잘 안 된다는 품종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이제 뭐 도핀이나 이런 품종들은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면 이게 제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삽목이 잘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삽목이 좀 안 된다는 품종, 요거는 피고프레토라는 품종이고요. 요거는 BNR이라는 품종으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지는 무화과는 아니고 포도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제 새끼손가락보다도 삽수가 더 얇거든요. 엄청 얇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삽수로도 잘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거봉 종류 중에 한 종류 포도 가지를 가지고 와봤고요. 굉장히 얇죠. 얇아도 상관없는 게 길이가 지금 제가 한 뼘이 거의 20cm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크게 문제 없으세요. 근데 단 차이는 무화과만 좀 다른 게 단면을 이렇게 그 수평 방향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나무들, 포도 포함해서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놨죠. 이렇게 이 단면을 넓혀주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자르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 다음에 자르는 부분도 마디 부분을 자르시되 이제 여기 붙어있는 눈을 잘려 나가도록, 그러니까 마디는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살리되 그 마디에 붙어있는 눈은 잘리도록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마디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디를 조금 살려서 잘라주시면 그냥 이런 중간 부분을 잘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무화과는 이제 한 1cm에서 2cm 정도 마디 아래쪽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잘라주시고 그 외에 대부분의 나무는 마디를 포함해서 자르되 눈이 이제 마디에 있는 눈은 잘려나가도록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칫솔로 이제 먼지나 이런 곰팡이들이 좀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간단하게만 조금 세척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 마디를 잘라서 정리를 해줍니다. 물론 길이가 뭐 40cm, 50cm 이렇게 너무 길다면 한 20cm 정도씩 되게 두 개로 나눠서 삽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그게 아니고 지금 저처럼 한 15에서 20cm 정도 길이라면 여기서 더 자르지 마시고 아래쪽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삽수 준비가 끝났으니까 삽수를 물에다 넣어서 어느 정도 물올림을 해주겠습니다. 뭐 컵 같은 데다가 아래쪽만 담궈서 물올림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삽수 통째로 물에 담그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화분받침, 사실 화분받침인데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삽수를 넣어가지고 물올림을 하겠습니다. 뭐 이게 잠겨도 상관없고 떠도 상관없고요. 어떤 용기든 뭐 요새는 뭐 배달음식 같은 거 많으니까 그런 용기 같은 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삽수를 담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시간에서 48시간까지 제가 이제 통계 돌려보니까 그 시간 내에서는 성공률에 차이가 없어요. 네, 보통 저는 굳이 뭐 48시간 기다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5시간에서 보통 한 24시간 안에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 중에 편한 시간대에 다시 삽목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담궈 놓고 제가 대략 한 12시간 정도 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독하는 영상을 깜빡하고 안 찍어서 급하게 다른 삽수로 소독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5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물 올림이 끝났으면 이제 삽수를 소독해 주셔야 되세요. 어떤 세균이나 곰팡이, 그 다음에 어떤 벌레나 이런 충해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독을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소독은 약국에서 파는 과산화수소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액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물 500ml에 이 과산화수소 뚜껑으로 5뚜껑 정도 희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넣어서 대충 한 500ml 정도 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비율은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저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맨날 하는 건 불편해서 대충 이제 5뚜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보니까 한 40ml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기에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40ml 부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삽수가 양이 적을 때는 한 500ml 정도로 충분한데 부족하면 1000ml나 1500ml 같은 비율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많이 사용하는 게 보통 이런 주방용 비닐봉지나 지퍼백 같은 곳에 물 올림이 끝난 삽수를 넣고 이렇게 희석한 과산화수소를 넣고 삽수가 완전히 잠기게 해주세요. 공기를 어느 정도 빼서. 이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잠시 놔두시면 소독이 다 끝납니다. 소독이 다 끝나면 이 삽수를 꺼내서 이제 화분 받침에 올리고 락발삼을 바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삽수를 꺼내와서 이렇게 화분 받침 위에 올려놨습니다. 꼭 화분 받침, 제가 판매하는 화분 받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삽수 위쪽이랑 아래쪽이 공중에 뜰 수 있는 용기면 어떤 거든 그 위에 삽수를 올려서 말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위쪽 단면이랑 아래쪽 단면을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아주려고 이제 이 락발삼이라는 상처 치료제를 이용해서 막아줄 텐데, 이걸 막으려면 물기가 어느 정도 말라야 락발삼을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 아래쪽, 양쪽 끝을 띄워서 잠깐 말려주면 되겠고요. 제가 꺼내온 지 한 지금 3분 정도 됐는데 이 가운데는 마르지 않았지만 단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마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지나면 나무가 이제 바짝 마르기 때문에 뭐 한 5분, 10분 그 정도를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 조금 잠깐 말렸다가 어느 정도만 마르면 락발삼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왼쪽 무화과 삽수 같은 경우는 위쪽과 아래쪽을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무화과 삽수는 위랑 아래를 다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위쪽도 락발삼을 발라주고 아래쪽도 락발삼 이렇게 발라서 막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묻지 않게 가운데 잘 놓고, 그 다음에 이 삽수 같은 경우는 지금 무화과 삽수 가장 위쪽은 어차피 눈이 있기 때문에 막을 필요가 없으세요. 가장 꼭대기 삽수이기 때문에 얘는 아래쪽만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묻었는데 그냥 상관없고요. 이렇게 아래쪽을 막아주도록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화과 삽수는 위아래를 다 막되 위에가 눈이면 굳이 막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만 막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지금 포도라든지 다른 나머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른 나무들 같은 경우는 하단을 막으면 안 되세요.
제가 해보니까 포도 같은 경우는 이 단면에 나중에 유압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상처를 치료하는 조직을 알아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화과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들은 아래쪽에는 상처 치료제를 바르지 마시고 위쪽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만 이렇게 상처 치료제를 칠해줬고요. 아니면 이런 무화과는 이제 아래쪽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락발삼을 제대로 쓰시는 게 좋은데, 그 외의 나무들은 아래쪽은 안 막을 거기 때문에 위쪽만 막으실 때는 굳이 락발삼으로 안 하고 파라필름이라든지 전목 테이프 아니면 광분해 테이프 같은 걸로 위를 이렇게 좀 감아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건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락발삼 하나 정도는 좀 구비를 해 놓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락발삼을 발랐고요. 이제 락발삼이 물이 너무 바로는 물에 들어가면 이게 다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말렸다가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지나서 락발삼이 대충 말랐고요. 만져보면 손에 약간씩 묻어나긴 하거든요. 조금 덜 말랐어도 그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삽수가 더 마르기 전에 1시간 정도 지났으면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삽수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눈을 제거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미리 커터칼을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을 해놨고요. 네, 눈이 여러 개면 삽목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것도 제가 이제 통계 돌려보고 안 건데, 삽목이 결국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개의 눈이 서로 눈이 트려고 하다 보니까 눈 트는 게 조금씩 지연이 되거든요. 그러면 눈이 사실 빨리 터야 뿌리 내리는 것도 촉진이 되는데 눈 트이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최대한 한 개만 남겨주시는 게 삽목 성공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쪽에 저희가 쓸 눈 남기고 나머지 이 아래쪽에 있는 눈 2개는 다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손 다치지 않게 칼 나가는 방향에 내 손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과감하게 눈은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도 눈이 있는 거를 잘라주고요. 이렇게 눈 잘라준 다음에 그 무화과 같은 경우는 조금 처리해 줘야 될 게, 이 옆쪽에 이렇게 칼집을 내주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상처를 내주시면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 상처난 곳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뿌리 발근도 같이 촉진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옆면에 한 개씩, 특히 이제 이 마디 부분에 이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도록 상처를 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되면 이 삽수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꼭대기 삽수도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 꼭대기 삽수 같은 경우는 꼭대기 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눈을 다 제거해 주겠습니다. 꼭대기 삽수가 성공률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제 꼭대기 삽수 실패한다고 이제 많이 알려진 이유가 사실 눈이 많아서예요. 꼭대기로 갈수록 이 마디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눈들을 다 남겨놓으면 당연히 성공하기가 어렵고요. 눈을 제거해주면 꼭대기 삽수라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똑같으니까 다 100% 나오거든요. 굳이 꼭대기 삽수라고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은 다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니까 옆면에 상처를 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다음 또 이 마디에 걸쳐서 상처를 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호르몬 나오려고 하는 거라서 너무 깊거나 너무 얕거나 크게 상관없고요. 깊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얇은 삽수인데 너무 깊이 넣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이제 하시다 보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무화과 워낙 목질화가 잘 됐어도 커터 칼로도 옆이 잘 잘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처 내주시면 발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화과는 삽수 준비 끝났고요. 이제 무화과 외에 다른 포도라든지 다른 이런 나무들은 옆에 상처 내시면 안 되세요. 제가 그것도 해봤는데 포도나 다른 나무들 같은 경우는 옆에 상처를 내면 오히려 삽목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 이런 것들은 그냥 끝을 대각선으로 잘라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옆에 상처 내지 말아주시고요.
대신에 눈 제거는 똑같이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눈 한 개만 남기고 그 아래쪽 눈은 전부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이 눈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깊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가 이 눈이 생성될 때부터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양쪽에 작은 아기 눈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눈을 잘라도 이 아기 눈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삽목 성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어느 정도 좀 깊게 이렇게 잘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은 맨 꼭대기 한 개만 남겨놨고 이렇게 되면 삽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주변이 좀 많이 어지러졌는데 와이프한테 등짝 맞기 전에 조금 빨리 치워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삽수 준비는 끝났고 실제로 이제 그 질석이랑 삽목 화분 활용해서 삽목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을 연구하는 가드닝 랩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삽수를 준비했고 이어서 이제 질석에 실제로 어떻게 삽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삽목은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무비상토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상토나 뭐 심지어는 그냥 뭐 땅에다 꽂아도 뿌리가 잘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추구한 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 삽목을 해도 무조건 삽목이 성공하는 그런 제품을 찾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모토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무조건 질석에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뭐 질석에서 이제 한 350번 거의 400번 다 돼가게 삽목을 해보고 있는데 그거랑 동시에 상토에서도 이제 한 200번 가까이 삽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상토나 뭐 다른 뭐 마사토 이런 삽목들은 사실 조금 들쭉날쭉해요. 잘 될 때는 잘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데 질석 삽목은 사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무조건 100% 성공하는 게 질석 삽목이거든요. 식물 종류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석 삽목을 권장드리고 질석 삽목의 가장 큰 장점이랄까? 이게 성공하는 원리는 결국에 산소예요. 이게 질석이 이제 밀폐되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에 틈이 있어서 그 공간으로 공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혐기성 균이나 미생물이 증식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삽목에 실패하면 보통 뭐 위가 마르거나 아니면 아래가 물러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다 아래쪽이 그 삽수 하단이 미생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삽목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가 있으면 그런 혐기성 미생물들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석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질석도 근데 질석 나름인 게 이게 사용하다 보면 사실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입자가 굉장히 작거든요. 아니면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삽목을 하다 보면 이제 질석이 튼튼하지가 못해서 구조가 가라앉으면서 점점 이렇게 밀폐가 되고 공간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쇼핑몰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그런 좀 좋은 제품 쓰고 싶은데 너무 좋은 제품이 없고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장사꾼들이 거의 판매하는 것들이 많아서 쇼핑몰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그 다음에 중국, 여기서 유통되는 질석을 다 사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해봐서 입자가 제일 큰 걸 골라낸 게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석 같은 경우는 보시면 딱 보셔도 입자가 굉장히 크죠. 아마 지금까지 사용해보신 질석이랑은 좀 많이 다를 거고요. 국산으로 제조한 거라 가루 날림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질석 사용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350번? 거의 이제 이것까지 하면 거의 400번 가까이 다가가는데 해보니까 이 질석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네, 하는 방법은 제가 미리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을 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방치하고 다시 물로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화분 제작 과정에서 좀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미생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삽목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독하고 물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줬고요. 흐르는 물에 그냥 대충 헹궈주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제가 3컵을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구멍이 1개, 2개, 3개, 4개, 5단계로 뚫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바닥에 뚫린 건 제외하고 측면에 뚫린 게 총 5단계로 뚫려 있고요. 위에서 편의상 이제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이라고 하면 이제 이 삽수가 아래쪽이 3레벨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래쪽은 물이 상대적으로 오래 차 있기 때문에 산소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까지 삽수가 이렇게 내려가면 산소 적은 영역에서 미생물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삽수는 3레벨까지만 잠겨야 됩니다.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에 준비할 때 질석을 3레벨까지 미리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에 삽수를 넣고 질석을 넣으면 삽수가 3레벨 아래로 내려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2개는 미리 3레벨까지 질석을 채워놨고요. 나머지 하나도 이제 여기 3레벨까지 질석을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3레벨까지 질석을 채웠고요. 이제 삽수를 이렇게 잡고 나머지 공간에 질석을 채워주면 되겠죠. 오래 걸리니까 제가 바로 부어보겠습니다. 삽수는 3레벨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깊게 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질석은 최대한 위까지 다 채워주시고요. 네,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여기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샤워기로 물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조금만 채웠는데 이제 충분히 주셔서 이제 뭐 한 30초, 1분 이렇게 충분히 주신 다음에 뭐 위쪽에 락발sam에 물이 좀 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기로 이제 물 주시고 뭐 물론 뭐 당연히 너무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거 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뭐 시원하다 느낌 들 정도 물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화분 받침에 올려서 이제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창가로 삽목 화분을 다 가지고 왔고요. 그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이 드는 곳이면 제일 좋으세요. 뭐 오래 들 필요는 없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도 충분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직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외에 두실 경우는 차광막 아래에 두거나 아니면 약간 그늘진 곳, 예를 들면 큰 화분 뒤 같은 곳은 하루에 뭐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밖에 해가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약간 그늘진 곳에 두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실내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실외는 변수가 많은 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까치가 집 짓는 데에 삽수를 뽑아간다든지 그런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은 실내에서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이제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 가지가 너무 건조하면 마를까봐 여기다 뭔가를 뭐 비닐 같은 거를 덮어 씌운다든지 뚜껑을 덮는다든지 이렇게 밀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겨울에 삽목할 때는 습도 10% 20%에서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위쪽에 아무 보호 조치를 안 해도 절대로 위쪽이 마르지 않습니다. 위가 마르는 건 건조하거나 수분이 날아가서 마르는 게 아니고요. 삽수 하단이 미생물 공격을 받아서 무르기 때문에 물이 흡수가 안 돼서 위쪽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제일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이제 삽수들을 놔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물을 채워주셔야 되세요. 지금 제가 두 개 같은 경우는 채워놨는데 나머지 한 개도 물을 좀 채워보면 위에서 이렇게 이제 물을 주시면서 물을 좀 천천히 주셔가지고 그러면 화분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채워주시는데 어디까지 채워줘야 되냐면 지금 빈컵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5레벨보다는 아래쪽까지만 물이 차야 돼요. 이 5레벨까지 물이 차게 되면 물이 이 구멍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삽수 맨 하단이 3번에 있는데 5번까지 물이 들어가면 물이 이제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삽수 아래쪽이 많이 습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그 미생물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물은 5번 구멍에는 닿지 않게 지금 5번 구멍 아래쪽에 보면 약간 이렇게 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많이 채워도 이 턱을 넘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턱을 넘지 않도록 화분 받침에 물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머지 두 개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이 차 있죠. 그래서 5레벨을 넘지 않도록 제가 물을 채워놨고요.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채워 놓으면 뭐 아무리 안 가도 3, 4일은 가고요. 정말 5레벨에 가깝게 바짝 채우면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은 괜찮거든요. 이게 요 화분 받침에 물이 마르고도 질석은 마르진 않아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는 화분 받침에 물이 없어도 수분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위에를 이렇게 살짝 만져보시면 촉촉한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위에까지 촉촉하다는 건 삽수도 다 괜찮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까지 바짝 마르지만 않으면 그럼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 보통은 한 3, 4일에 한 번, 뭐 물을 좀 많이 채우면 일주일까지는 물을 안 채우셔도 되고요. 이제 밑에 물이 말랐다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위쪽으로 물을 천천히 주셔서 아래쪽에 물이 차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 가실 경우는 화분 받침을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꼭 화분 받침이 아니더라도 큰 용기 같은 거 이렇게 좀 납작하고 큰 용기 같은 걸 사용하시면 거기다가 똑같이 수위는 이제 좀 낮게 해야겠죠. 그럼 수위는 낮아도 이 화분 받침이나 이런 거에 너비가 넓으면 훨씬 더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미국 갈 때 한 2주 조금 넘게 한 15일 정도 집을 비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큰 화분 받침에 물을 채워놓고 가니까 15일 있다 돌아왔을 때도 물이 어느 정도는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 화분 받침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멀리 가실 때는 큰 화분 받침을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뭐 통상적으로는 뭐 집 비울 일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판매하는 화분 받침에다가 하셔도 한 3, 4일 뭐 좀 귀찮으시면 물 많이 채워서 일주일마다 위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하실 거는 삽목하다 보면 가장 흔히 실수하는 게 위쪽에 이제 나중에 눈이 먼저 트일 거예요, 보통은. 그럼 눈이 트였을 때 삽목에 성공했다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눈이 먼저 뭐 트이는 것 자체는 삽목 성공이랑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물론 이제 눈이 트이면 그 눈 자체가 뿌리가 발근되는 걸 촉진하기 때문에 눈이 트는 건 좋은 건 맞으세요. 그렇지만 눈이 텄다라고 해서 관리 방법을 바꾸실 건 하나도 없고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위로 물만 빌 때마다 물 채워주시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투명한 표면에 뿌리가 보일 때 뿌리가 이제 보이는지를 찾아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뭐 무화과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한 15일에서 한 40일 사이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25일, 3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 포도는 뭐 조금 더 길어서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그 다음에 뭐 수국, 라벤더, 제라늄 이런 풀에 가까운 이런 꽃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길더라고요. 빨라야 30일, 길면 한 60일 정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컵 표면에 언젠가 이제 뿌리가 보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보이자마자 바로 상토로 분갈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관리는 특별한 게 없으세요. 그냥 창가에서 햇빛 좀 보여주시고 물이 부족할 때마다 물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죠. 이렇게만 하시면 삽목이 다 100%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제가 삽목한 거 가지고 계속 다시 보여드릴 거니까 이어서 삽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실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삽수를 살살 뽑으시면 이렇게 쑥 뽑힙니다. 뿌리도 이렇게 우동 면발같이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을 연구하는 가드닝 랩입니다. 오늘은 포도 삽목의 성공한 모습이랑 질석에서 어떻게 뿌리를 안 다치고 꺼내는지 꿀팁을 보여드릴게요. 가드닝 랩에서 판매 중인 질석이랑 삽목 화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무화과랑 포도를 삽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삽목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앞 영상을 봐주시고요. 오늘이 6월 24일이니까 25일 차인데 포도는 벌써 뿌리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뿌리 나왔다고 삽목에 성공했다고 하면 안 되세요. 왜냐면 이렇게 식물이 어릴 때는 뿌리가 나오고도 돌연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뿌리만 나오면 절대로 안 죽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나오면 성공으로 봅니다. 원래는 질석 삽목은 제가 세팅해 놓은 방법이 성공률이 무조건 100%인데 지금 제가 영상 찍느라 작년 11월에 전정해서 6개월 이상 거의 방치했던 삽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삽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삽수 보관 방법도 1년 이상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줄 모르고 아무 처리도 안 하고 삽수를 방치해 놨던 게 조금 후회가 되기는 하네요. 어쨌든 일단 포도는 뿌리가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네임펜보다도 훨씬 얇은 정말 가는 삽수인데도 눈이 건강하게 잘 텄죠. 매 눈으로 잘 보시면 여기에 뿌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보이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분갈이를 해주세요. 바로 분갈이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타이밍이 삽수가 가장 활력이 넘칠 때입니다. 저장해 놓은 에너지를 막 풀어서 쓰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많고 호르몬적으로도 가장 활성화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똥손 주인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웬만한 충격은 다 버티고 살아납니다. 이따 뿌리 안 다치고 꺼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지만 혹시라도 뿌리가 한두 가닥 끊어져도 지금 시점에는 큰 상관은 없으세요. 두 번째는 굳이 영양분이 없는 질석에서 오래 놔둘 이유가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뿌리가 더 자라면 질석에서 꺼내다가도 뿌리가 부러지기 쉽고 상토에 심기도 어려워지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뿌리가 보이자마자 분갈이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반대로 뿌리가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리 잎이 많이 나도 뽑아보거나 분갈이 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되세요. 중간에 뽑아보시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뿌리 확인이 됐으니까 상토에다가 옮겨 심으러 가볼게요. 준비물은 일단 삽목 화분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소독용 에탄올로 미리 소독을 해놨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로 헹궈놨어요. 그리고 네임펜으로 이렇게 번호를 써놨고요. 이제 삽목을 여러 개 하실 때는 섞이지 않도록 품종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적어두셔야겠죠. 저는 엑셀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적어놨고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놓은 삽목 화분에다가 상토를 2레벨까지 넣어주세요. 심을 때 깊게 심든 얕게 심든 크게 상관없으세요. 근데 너무 얕게 심으면 흔들려서 식물이 쓰러질 수가 있고요. 또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가 아래로만 돌거든요. 그래서 2레벨보다는 위에 심으시되 얼마나 깊게 심을지는 이제 식물 사이즈 보고 대충 맞춰서 심으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치는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깊은 용기예요. 저는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할 거고요. 삽목 화분이 높이가 18cm니까 18cm보다는 더 깊이가 깊은 용기를 준비해 주세요. 거기에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석에 뿌리가 난 부분을 제가 잘 보이는 쪽으로 제 쪽으로 놓고요. 통째로 물에 담궈 주세요. 그러면 질석은 물에 뜨기 때문에 질석이 이렇게 약간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삽수를 손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화분을 통째로 물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질석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삽수가 저항이 없이 걸리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삽수를 살살 뽑으시면 이렇게 쑥 뽑힙니다. 이 방법으로 뽑으시면 뿌리를 하나도 안 다치고 뽑을 수가 있으세요.
질석은 뿌리에 붙은 거는 굳이 터실 필요 없고요. 괜히 털다가 뿌리 끊어질 수 있으니까 이 가지 중간에 붙은 것만 조금 털고 뿌리에 붙은 거는 굳이 안 털어도 상관없으세요. 보시면 이렇게 절단면에 유압 조직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뿌리도 이렇게 우동면발같이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나온 뿌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마디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고요. 이제 미리 2레벨까지 상토를 넣어놨던 삽목 화분에다가 삽수를 넣고 상토 채워주시면 되세요. 특별할 건 없고요. 위쪽까지 상토 채워주신 다음에 물을 주시면 되고요. 물은 400ml 주시면 되세요. 살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씩 붓는 게 귀찮아서 아예 이렇게 500ml 삼다수 병에다가 뚜껑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살살 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안 하셔도 어떻게 주셔도 상관없고 400ml만 맞춰서 주세요. 400ml도 아주 정확하게 주실 필요는 없고 300ml 주시든 500ml 주시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만 100ml라든지 이렇게 너무 조금 주시면 안 되고요. 이쪽 저쪽 골고루 잘 주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400ml 정도 줬고 남은 물로는 화분을 방으로 가져갈 거니까 주변에 묻은 흙을 좀 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한 2-3분 정도만 방치해가지고 물이 아래쪽으로 조금 너무 줄줄 흐르지만 않게 물을 빼주시고요. 잠깐만 놔뒀다가 2-3분 정도 지나면 화분 받침을 받쳐서 방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창가로 가지고 왔고요. 필요한 거는 저울이 필요하세요. 지금 무게를 재보면 한 475g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상토 컨디션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심은 직후에는 대략 한 460g 정도에서 550g 정도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호일을 쌀 거예요. 호일 무게가 3g 정도 되네요. 그러면 호일까지 합치면 480g이 조금 안 될 거고요. 지금 당장은 호일을 안 쌀 건데 호일 무게 때는 생기는 오차는 무시하시고 그냥 호일 안 싼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면 되냐면 처음 무게가 얼마였는지랑 상관없이 무게가 410g 미만으로 떨어지면 460g까지 물을 주시면 되세요. 이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일단 뿌리가 있는 식물은 절대로 안 죽으세요. 식물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건조하게 관리하는 식물들도 있는데 그거는 물을 얼마나 빨리 소모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뿌리가 어느 정도 수분 상태를 좋아하는지는 식물마다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그건 사실 식물이 좋아하는 수분 상태가 아니고 뿌리랑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수분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물인지랑 상관없이 흙이 수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는 식물마다 최적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드닝 랩 삽목 화분에서는 이 무게대만 지켜주시면 어떤 식물이든 무조건 다 잘 자라세요. 그래서 일단은 무게가 410g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그냥 창가에 두고 햇빛 잘 보여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실외에 두신다면 아직은 직광 보여주지 마시고 55% 차광막 밑에 아니면 질석에 삽목할 때 놔뒀던 환경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삽목 화분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다음 분기점은 삽목 화분 표면에 뿌리가 보이는 시점이 될 거예요. 이미 뿌리가 있는 삽수를 삽목 화분에 심었지만 저희가 상토에 심었기 때문에 일단은 뿌리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뿌리가 다시 자라면 상토에 심어진 삽목 화분 겉표면에서도 뿌리가 보이겠죠. 그러면 뿌리가 보이자마자 호일을 씌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호일 씌워주는 시점에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뿌리가 자라기 전에 혹시 무게가 410g 미만으로 떨어지시면 물을 줘서 460g으로 무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삽목 화분에서 포도 키우는 모습이랑 무화과 그리고 수국 뿌리가 나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일을 싸서 빛을 가려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뿌리 자체가 빛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줄기인 줄 알고 착각해서 물이나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삽수가 안전하게 잘 나왔고요. 대충 보면 뿌리가 일단 두 가닥이 나오고 잔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을 연구하는 가드닝 랩입니다.
저희 가드닝랩 삽목 화분이랑 대립 질석을 검증하기 위해서 무화과랑 포도를 삽목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삽목 화분에 호일 싼 걸 보여드리고 무화과 삽목이 성공해서 뿌리가 나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이고요. 포도가 뿌리가 잘 나와서 질석에서 상토로 온 지 이제 3일차예요.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화분 표면까지 자라서 나왔고요. 무게는 422g이 됐네요. 이틀 전에 475g 정도 됐었는데 대충 하루에 25g 정도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물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자연 증발량이에요. 날씨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충 한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까지는 자연 증발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대충 물 주는 주기가 언제쯤 다음에 물을 줄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으세요. 지난번에 물은 410g 미만으로 무게가 떨어지면 460g까지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에 대충 20g 이상 줄어든다고 보면 아마 내일은 무게가 400g 정도가 될 거고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은 주지는 않고 뿌리가 화분 표면으로 나왔으니까 호일을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호일을 싸서 빛을 가려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뿌리 자체가 빛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줄기인 줄 알고 착각해서 물이나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빛을 막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화분이 빛을 보면 화분 표면에 이끼가 생길 거예요. 이게 식물이 많이 큰 다음에는 아주 큰 영향은 없는데 이렇게 어릴 때는 이끼가 많이 끼면 그 자체가 통기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뿌리가 화분 표면에 나오면 빛을 호일로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토에 심자마자 바로 호일로 싸주지 않는 건 처음에는 물을 흠뻑 줘야 뿌리가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흠뻑 주게 되는데 저희가 400ml를 줬었죠. 그 수분이 빨리 증발하는 게 좋기 때문에 호일을 싸지 않고 흙에도 햇빛을 보여줘서 조금이라도 처음에 줬던 물이 빨리 증발하라고 호일을 싸지 않았고요. 이렇게 뿌리가 보이는 시점에 호일을 싸주시면 됩니다. 호일 싸는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호일을 아래쪽을 접어서 대충 흙 높이하고 호일 높이가 비슷하게 싸주고 있어요. 호일을 너무 짧게 싸면 위쪽에 노출된 화분 옆면에 이끼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또 너무 높게 싸면 화분의 윗면에 흙이 햇빛을 직접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흙 높이랑 거의 비슷하게 호일을 높이를 맞춰서 싸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똥손인데 카메라 놓고 하려니까 더 힘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마감을 해주시고요. 호일은 화분에 너무 밀착하지는 않는 게 좋으세요. 저희 가드닝랩 삽목 화분에 뚫려있는 옆구멍들은 아무렇게나 뚫린 게 아니고 식물이 제일 잘 자라는 위치를 통계 분석해서 찾아서 뚫어놓은 거거든요. 여러 번 뚫어보면서 상관관계를 찾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공기 흐름을 막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호일은 너무 밀착시키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씌우시는 게 식물한테도 좋고 저희가 나중에 뿌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호일을 벗겼다 다시 씌울 때도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호일은 다 쌌고요. 저희가 이런 투명 화분을 사용한 것 자체가 뿌리를 보기 위한 거니까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그때그때 이렇게 호일을 벗겨서 뿌리가 얼마나 뻗었나 구경하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맨날 잘 자라고 있나 호일 벗겨보고 뿌리 길이 재서 정량화해서 통계도 돌려보고 했었거든요. 요새는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보셔도 식물 자라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이제 무게가 410g 미만으로 줄어들면 다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이고요. 호일 싸고 딱 하루 지났는데 지금 무게가 대충 한 4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g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물을 460g까지 주겠습니다. 전 이렇게 500ml 삼다수병에 뚜껑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쓰거든요. 물 주는 방법은 그냥 천천히 살살 부으셔도 되고 조금만 물 졸이게 이런 걸로 주셔도 되는데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주는 게 제일 빨리 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삽목하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삼다수 병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울 보시면서 460g으로 맞춰주시고요. 정확하게는 안 맞아도 상관은 없고요. 뿌리는 어제보다 약간 더 자란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쭉 관리하시다 보면 점점 하루에 줄어드는 물의 양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60g까지 줬는데도 24시간 내에 다시 또 물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410g 미만으로 무게가 떨어졌다. 그럴 때는 460g까지 주지 마시고 470g까지 주시고요. 470g까지 줬는데도 24시간 내에 또 410g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480g까지 주시고요. 480g까지 줬는데도 24시간 내에 410g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분갈이 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세요. 그때쯤 되면 뿌리가 엄청나게 뻗어 있을 거예요. 잎도 엄청 많이 자라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480g까지 줘도 하루 내에 다시 물을 줘야 되면, 그때는 굳이 단계별로 화분을 키우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식물을 키울 큰 화분에 옮기셔도 되세요. 예를 들면 30리터, 40리터, 100리터, 심지어는 100리터 화분에 옮기셔도 뿌리가 이미 제대로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습 걱정 없이 키울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작은 화분을 관리하다 보면 힘든 게, 어디 여행이라든지 멀리 외출해야 될 때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물을 460g까지 주지 마시고 여행 가기 직전에 500g까지 주세요. 한 번 정도는 500g까지 줘도 되기 때문에 500g까지 주시고 외출했다 오시면 그때 무게가 360g보다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으세요. 저도 많이 테스트 해보니까 360g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식물이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360g까지는 괜찮으니까 500g까지 주고 360g까지 떨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g씩 물이 줄어든다라고 치면 대충 한 5일까지는 버틸 수 있거든요. 물론 맨날 500g까지 주거나 물이 맨날 360g까지 줄어들면 그때는 문제가 돼요. 물을 맨날 500g까지 주시면 습이 많아서 뿌리가 잘 못 뻗어서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물이 너무 적어서 360g 근처로 자주 가게 되면 물이 부족해서 광합성을 잘 못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식물이 잘 크지 못하거나 죽는 원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한 번쯤은 500g, 360g 가도 괜찮으니까 평상시에는 410g 미만이 되면 460g까지 물을 주시다가 한 번씩 그렇게 멀리 갈 때는 500g까지 주시고 360g 되기 전에 돌아오시는 정도만 관리해 주셔도 충분히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평소에도 오늘 만약에 410g보다 무게가 더 나가서 물을 안 줬는데 내일 봤더니 갑자기 390g이 돼 있었다. 이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세요. 360g보다만 아래로 안 떨어지면 됩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한선을 410g으로 잡아놓고 통계 검증을 통해서 최적 범위를 찾아 놓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2단계에서 식물이 죽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물론 설명드린 무게나 방법은 전부 가드닝 랩 삽목 화분에 맞춰져 있는 값이에요. 직접 테이크아웃 컵 같은데 구멍 뚫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왜 저희가 김치찌개 끓일 줄 몰라서 밖에서 사 먹는 게 아니죠. 그만큼 편하기도 하고 맛집에는 맛집만의 레시피가 있듯이 이 화분도 길이나 구멍 위치, 개수, 크기가 다 실험 데이터를 통계 분석해서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재사용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최종 화분으로 가기 전에 중간 성장을 가속시켜주는 용도로 하나쯤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저희 삽목 화분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뿌리가 처음 나서 상토에 심은 직후에는 무게를 이렇게 재서 관리하시면 어떤 식물이든 엄청 빨리 자라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식물이 모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강한데 그 생명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다만 이제 최적 무게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본인 화분에 맞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구멍 뚫으실 때 인두나 달궈진 젓가락 같은 걸로 뚫으시면 유해 물질이 나오니까 이런 건 피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삽목 화분에 호일 싸고 물 주는 방법 안내를 드렸고, 이 포도 삽목묘는 당분간은 물 주는 거 말고는 크게 관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은 중간중간 조금씩 찍어놨다가 나중에 분갈이 할 때가 되면 마지막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삽목해놨던 무화과, 삽수가 어떻게 되는지, 뿌리가 내리든 죽든 하면 다시 다음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2일 삽목 시작한 지 34일 차고요. 드디어 이제 무화과도 뿌리가 나왔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피고프레토 무화과 삽수도 이렇게 뿌리가 나왔고요.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크게 보시면 뿌리가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무화과는 비에날이라는 품종의 삽수인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실 삽목에 실패할 것 같았으면 눈이 약간 트려고 하다가 서서히 말라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위쪽부터 그냥 쭉쭉 말라 들어가는 게 보통 실패하는 코스인데, 이건 이상하게 아무 조짐이 없어요. 성공도 실패도 아니고 특별히 변화가 없어서 약간 의심되는 게, 너무 오래된 삽수를 써서 삽수 자체가 이미 눈이 트일 여력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 조치 안 하고 그냥 김치냉장고에 삽수 넣어놨을 때 보니까 평균적으로 12개 중에 1개 정도는 꼭 이렇게 눈이 아예 안 트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보호 조치를 좀 해놓으면 100% 다 살아나는데, 아마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보관했던 삽수라 이것도 눈이 멎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포도는 이제 상토로 이식한 지 9일 차인데 이렇게 꺼내보면 뿌리가 꽤 뻗었죠. 지상부 잎들도 잘 자라고 있고, 뿌리도 이렇게 추가적인 뿌리가 여러 군데서 나오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무화과를 질석에서 뿌리를 분리해가지고 상토에 다시 심어보겠습니다. 질석에서 상토로 이식하는 자세한 방법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빠르게 심어보겠습니다. 일단 삽목 화분에 4레벨까지 상토를 먼저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질석이 들어있는 삽목 화분은 이렇게 삽목 화분보다 깊은 용기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위아래로 삽수를 잡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삽수가 자유로워진다는 느낌이 들 때 쑥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기 순환이 잘 돼서 삽목이 잘 되는 재료가 질석 말고도 펄라이트, 마사토, 강모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게가 있다 보니까 뿌리를 꺼낼 때 다치기가 쉬워요. 근데 질석의 장점은 이렇게 물에 뜨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시면 뿌리를 하나도 안 다치고 꺼낼 수 있다는 게 질석만의 차별화된 점인 것 같아요. 물론 보습력이 더 좋아서 똑같이 공기순환은 되면서도 뿌리가 더 잘 나온다는 것도 있지만, 분리할 때 뿌리가 안 다치는 부분도 질석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삽수가 안전하게 잘 나왔고요. 대충 보면 뿌리가 일단 두 가닥이 나오고 잔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여기 추가적으로 한 군데 정도 후석 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대로 상토에 심어두면 뿌리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무화과는 특별히 아래쪽도 막고 삽목을 하는데 아래쪽에 막아놓은 락발sam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아놓은 거 없어져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삽목되는 동안에 잘 버텨주었고요. 삽수를 삽목 화분에 넣고 상토를 마저 채워주겠습니다. 이제 다 됐고 물을 400ml, 대충 약 400ml 정도 주고 마지막 100ml로 화분을 씻어준 다음에 2-3분 정도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화분 받침에 올려서 햇빛이 드는 창가로 가져가겠습니다. 뿌리가 화분 표면으로 나오면 호일 싸고 그다음에 물 주는 방법은 앞에 설명드렸던 포도랑 똑같으니까 앞부분에 안내드린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포도나 무화과가 뿌리가 꽉 차서 다음 분갈이를 해야 될 때가 되든지, 아니면 아직 성공인지 실패인지 결판이 안 난 무화과 비엔날 삽수가 뭔가 결론이 나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보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을 연구하는 가드닝 랩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삽목 시작한 지 45일 차고요. 같이 시작한 피고프레토 무화과랑 포도는 이미 뿌리가 나와서 잘 크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 비엔날이라는 품종의 무화과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보통 실패할 땐 눈이 트는 것 같다가 말라버리는데 어떻게 된 게 미동도 없네요. 경험상 무화과 숙지삽은 50일이 넘어가면 밑둥이 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럴 땐 그냥 둬봐야 어차피 죽기 때문에 꺼내서 무르는 부분을 잘라주면 운이 좋으면 살릴 수 있어요. 기록을 확인해보니까 질석에서 꺼냈다가 다시 삽목하면 대략 15% 정도는 살더라고요. 아직 45일이니까 50일은 안 됐지만 눈이 안 움직이는 게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 왼쪽에 수국을 꺼내보는 김에 무화과도 같이 꺼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일단 삽목 성공했을 때처럼 화분 높이보다 깊은 용기, 저는 스티로폼 박스를 준비했고요. 아래쪽 무릎 마디를 잘라내기 위해서 전정가위, 다시 삽목하기 위한 삽목 화분, 그리고 대립질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 질석을 좀 씻어보면 이거 괜히 꺼냈네요. 아래쪽이 멀쩡하네요. 삽목할 때 상처냈던 부분은 연한 갈색이 됐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고요. 물렀으면 껍질이랑 내부가 따로 노는 느낌이 나는데 이건 완전 멀쩡하네요. 아래쪽에 락발sam으로 막은 부분도 잘 있고요. 질석이 붙었는데 괜히 떼면 락발sam도 떨어지니까 이건 그냥 놔둘게요. 45일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던 것 치고는 너무 멀쩡하네요. 삽수가 길어야지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아래쪽을 자를 필요 없이 바로 다시 삽목해 보겠습니다. 근데 꺼냈다가 다시 삽목하면 잘 죽는 이유가 삽수가 공기 중이나 물속에 있던 균이랑 접촉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삽목하기 전에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소독하기 전에 이 삽수가 살아있는지 궁금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커터칼로 긁어보면 연두색이 잘 남아있죠. 긁어서 갈색이면 죽은 거고 연두색이면 산 건데 아래쪽까지 다 잘 살아있네요. 당연히 위쪽도 살아있고요. 꺼내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네요. 일단 과산화수소 준비할 때까지 마르지 말라고 물에 잠깐 담궈 놓을게요. 소독할 때 비율은 삽목할 때랑 똑같이 하고요. 물에다가 약국 과산화수소 5뚜껑을 넣어주시고요. 합쳐서 부피가 500ml 정도 되면 됩니다. 비율은 얼추 비슷하면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과산화수소가 손에 묻으면 따끔거리니까 묻으면 물로 바로 씻어주시고요.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뚜껑으로 하는데 저는 다른 용기에 5뚜껑 부피를 미리 표시해놓고 여기다가 부어서 쓰고 있어요. 5뚜껑이 대략 40ml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도 처음에 한 번은 약국에서 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4리터짜리를 사놨어요. 택배비 포함해도 싸니까 삽목 자주 하시는 분들은 비싼 약국 과산화수소 쓰지 마시고 큰 거 사놓고 약국 과산화수소 통에다가 덜어놓고 쓰시면 편하실 거예요.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제품마다 농도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쓰는 4리터짜리 농도는 약국 과산화수소수랑 똑같습니다. 이제 삽수 담궈놓은 물은 버리고 희석한 과산화수소를 부어줄게요. 처음 삽목할 때는 봉지에다가 삽수 전체를 담궜는데 지금은 아래쪽만 담궈서 소독할게요. 소독을 한번 했었으니까 질석에 안 들어갈 부분은 굳이 다시 소독할 필요 없고요. 삽수가 질석에 어디까지 들어갈지 잘 보면 경계가 표시가 나니까 그것보다 깊게만 과산화수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독한 지 20분이 지났고요. 바로 대립질석에 삽목할게요. 방법은 처음이랑 똑같죠? 삽목 화분에 3레벨까지 질석 미리 채워주고요. 삽수 넣고 질석을 최대한 채우겠습니다. 샤워기로 시원한 물 충분히 주시고요. 받침 받쳐서 이제 햇빛 드는 창가로 가져가면 끝입니다. 지금 쓰는 삽목 화분이랑 대립질석 그리고 삽목 방법을 확정하고 확인차 삽목했을 때 84개에서 84개가 다 성공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절대 실패 안 하겠지 하고 자신있게 삽목 성공률 10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실패하면 유튜브로 공개망신 당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다시 삽목하면 성공률이 15%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발 15% 확률에 당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삽수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서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6일, 삽목 시작부터는 68일 차고 포도를 상토에 심은 날부터는 36일 차예요. 상토에 심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작았는데 한 달 만에 엄청 컸어요. 잎도 엄청 건강하죠. 뿌리도 삽목 화분에 가득 찼고요. 오늘은 부직포 화분에 분갈이 할 거라서 이렇게 튀어나온 뿌리는 전부 끊어줄게요. 흙 위로도 뿌리가 보이네요. 지금이 이미 8월 초라서 하루라도 빨리 분갈이해야 내년에 포도가 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부직포 화분에 옮겨 심어도 됐어요.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늦어졌네요. 바로 옥상으로 가져가서 분갈이 하겠습니다. 옥상에 왔고요. 일단 어떻게 심을지 대략 위치를 볼게요. 어떻게 심는지는 취미로 포도 키우기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빠르게 심어 볼게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부직포 화분이 제가 이번에 제작한 부직포 화분이에요. 최종 제품 나오기 전에 중간 버전에는 몇 나무를 미리 심어 봤었는데 최종 제품에 심는 첫 나무는 이 포도나무가 당첨이 됐네요. 상토를 조금 채우고 삽목 화분을 통째로 넣어서 심을 자리를 미리 만들어 줬고요. 화분 옆면을 잘 주물러서 뿌리를 화분에서 떼어준 다음에 나무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뒤집어서 잽싸게 심어주겠습니다. 이제 상토를 마저 채우고 지지대도 미리 꽂아주고요. 물 주는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갈이하고 물은 꼭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40리터 부직포 화분에 20리터만큼 흙을 채웠으니까 물은 10%인 2리터를 줘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500ml만 줄게요. 실내에 있던 나무라서 55% 차광막 아래에서 2주 동안 적응시킨 다음에 직광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 영상은 삽목 시리즈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이후에 키우는 방법은 취미로 포도 키우기 시리즈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8월 8일, 삽목 시작부터는 70일 차고 무화과 비에나를 재삽목한 지 27일 차예요. 재삽목하면 성공률이 15%밖에 안 됐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성공했어요. 이렇게 눈이 잘 트였고요. 뿌리도 잘 나왔습니다. 빠르게 꺼내볼게요. 뿌리가 여러 군데서 잘 나오고 있네요. 삽목 화분에 아래에서 두 번째 구멍까지 미리 상토를 채워놨고요. 상토에 심고 물을 충분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화과랑 포도 삽목은 100% 성공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제가 거의 400번 삽목하는 동안 가장 많이 삽목한 게 무화과랑 포도예요. 그래서 안내드렸던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계절에 상관없이 품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가끔 보면 겨울 삽목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겨울 삽목이 더 잘 돼요. 그거 다 틀린 얘기고요. 방법이 잘못돼서 삽목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실내는 겨울에 햇빛이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삽목을 하시면 언제 하셔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초겨울이 되면 삽수 구하기 좋은 시기가 되는데 원하는 품종 있으시면 삽수를 구해서 잘 보관했다가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때 삽목하면 되세요. 삽수 보관 방법도 겨울에 올려볼게요. 이제 이 무화과 포도 삽목 시리즈는 여기까지 해서 방법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고요.
겨울쯤에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삽목하고 7개월 만에 무화과를 성목으로 키우고 열매 수확까지 할 수 있는지 삽목부터 수확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날짜별로 몇 월 며칠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면 보시는 분들도 저랑 거의 동시에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100% 성공하는 삽목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식물 종류에 상관없이 삽목을 성공하는 핵심 원칙은 4가지였죠. 삽수는 15에서 20cm 내에서 최대한 길게 준비하시고요. 삽수 상단을 락발sam으로 막아줬고요. 아래쪽은 눈을 다 제거하고 맨 위에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삽목은 꼭 대립질석, 그러니까 입자가 큰 질석에 해주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웬만해선 삽목 실패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기에 식물별로 약간의 팁을 추가하면 무화과는 아래쪽을 평평하게 자르고 락발sam으로 아예 막아버렸고요. 포도는 락발sam으로 막지 말고 대각선으로 자르라고 말씀드렸었죠. 순서대로 보면 먼저 삽수 아래쪽을 단면이 깨끗하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5시간에서 48시간 물올림을 해주시고요. 희석한 과산화수소수로 소독해주세요. 10분에서 20분 정도 소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에서 10분 정도 삽수를 말렸다가 삽수 위쪽에 락발sam을 발라주세요. 무화과 삽수는 삽수 아래쪽도 막아주시고요. 1시간 동안 락발sam을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소독한 커터칼로 눈을 제거해주세요. 맨 위에 눈 1개만 남기시면 되고요. 무화과는 맨 아래쪽에 옆면에도 상처를 내주시고요. 이제 질석에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이때 삽목 화분에 위에서 3번째 구멍보다 아래로는 삽수가 깊게 심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물을 충분히 주시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놓고 물만 주시면 됩니다. 보통 삽목하면 물 관리가 어려운데 이 방법은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준 물은 화분 받침으로 다 흘러나오거든요. 물론 삽목 화분의 5레벨, 그러니까 화분 옆면에 있는 구멍 중에 제일 아래쪽 구멍보다 물이 높게 올라오면 안 돼요. 만약에 물을 많이 줘서 화분 받침에 물이 너무 많으면 그냥 화분 받침에 있는 물을 버리면 되니까 물 관리가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죠. 이렇게 관리하면서 눈이 트든 말든 잎이 나든 말든 화분 표면에 뿌리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삽목 방법을 요약해 봤고요. 실제로 하실 때는 이전 영상들의 자세한 방법들을 전부 보여드렸으니까 영상 틀어놓고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이전 영상 링크는 전부 남겨놓겠습니다. 보너스로 지금까지 삽목 영상에 나왔던 나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성공했던 피오프레토 무화과는 지인분께 선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비에날은 9월 12일 105일 차에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상토에 심은 지는 36일 차인데 완전 가분수로 자랐죠. 잎을 보면 이 품종이 무늬가 있는 품종이라 이런 무늬는 원래 있는 무늬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영양 결핍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비료도 안 주고 상토만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양분이 부족한 시점이 됐어요. 사실 일주일 전쯤에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시기를 놓쳤어요. 요새 부직포 화분을 많이 주문해 주셔서 1200개 제작한 게 곧 품절 위기예요. 화분 받침 중형은 벌써 품절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화분 제작을 논의하느라 정신이 좀 없네요. 그래서 이제서야 5리터 화분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식물 키우다 보면 가끔은 좀 게을러질 때가 있는데 가끔은 좀 게을러도 괜찮아요. 태어나고 한 달간만 물 줄 때 무게도 재서주고 특별히 뭘 하지 않더라도 자주 들여다보고 관심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식물이 알아서 잘 크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저희를 위로해 줄 거예요. 힘들 때는 게으름도 좀 피고 다소 소홀해져도 식물은 다 이해해 줄 거예요. 물도 못 주고 관심도 못 줘서 조금 목이 마르면 처져 있다가도 다시 물을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잎을 꼿꼿하게 들고 생기가 넘칠 거예요. 이런 식물의 생명력을 느끼는 순간들이 식물을 계속 키우고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저도 가끔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다시 마음 굳게 먹고 기운이 나더라고요. 올해 질석이랑 삽목화분 검증한다고 유튜브 찍기 전부터 삽목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나무들을 전부 다 주인을 찾아서 멀리 보냈는데 이 비에날만큼은 겨울 동안에 제 곁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계절이 거꾸로 가는 게 추분, 그러니까 9월 21일부터 춘분, 3월 21일까지 겨울 기간이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옥상 식물들이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자주자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이 나무가 잘 지내는지 구독자분들께도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는 9월 13일 삽목 106일 차고 부직 화분에 심은 지는 39일 차인데 이미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화분 접었던 것도 다 펴고 상토를 끝까지 채웠고요. 이 맨 위쪽도 이미 순마개를 끝냈어요. 열매가지도 많이 자랐고요. 지금 이 눈이 열매가지의 첫 번째 눈이에요. 내년에 이 눈에서 새로 열매가지가 자라고 포도가 열리겠죠. 물론 올해 이 눈이 꽃눈으로 분화가 됐을 때 얘기인데 눈이 작은 걸 보니까 아직 꽃눈으로 분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9월이라 아마 이 눈은 꽃눈 분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게 1년 차에 한해서는 이 영구가지에 있는 눈에서도 내년에 포도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포도 키우기 시리즈에서 올 겨울 전정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확실치는 않지만 눈이 꽤 통통해 보이는 게 꽃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8월 초에 심어놓고 그 다음에 포도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게 사실 좀 양심도 없는 거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내년에 포도가 열리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화과 포도 삽목 영상을 이어서 봤고요. 이미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추가로 Q&A를 해볼게요. 그동안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예리한 질문이 참 많았어요. 물론 제가 답글로 자세히 설명드리긴 했지만 다른 분들도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다시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질석 삽목할 때 물을 화분 받침에다 주지 않고 화분 위쪽으로 주던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답변을 드리면 물을 위로 주는 이유는 질석 속에 공기랑 물을 순환시켜주기 위해서예요. 물을 위로 주면 물에 밀려서 질석 속에 있던 공기가 일시적으로 화분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질석은 1, 2분이면 물이 아래로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간 빈 공간에 바로 다시 공기가 화분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화분 속에 고여있던 산소가 줄어든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여있던 물도 아래로 빠져나가고 새 물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물은 화분 받침으로 주지 않고 꼭 위에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지는 않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이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삽목할 때 저희가 삽수해서 썩을 만한 건 다 제거했고 질석에도 유기물이 없는 무균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물이 썩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매일 주는 게 아닌 이상은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화분 받침에 있는 물은 한 번씩 마를 때도 있어요. 질석은 수분을 가지고 있으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화분 받침에 물이 없어도 2, 3일은 물을 안 줘도 되거든요. 화분 받침은 말랐어도 화분 위쪽에 질석을 만져보시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분 받침에 물이 썩을 일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화분 받침에 물이 탁해지면서 냄새가 나고 썩는 기미가 있으면 그건 이미 삽수가 죽어서 삽수가 썩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내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삽목이 100% 성공할 거기 때문에 물이 썩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질석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도 질문 주셨어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전에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3번까지 재사용해도 성공률은 100%가 나왔어요. 질석을 말리지도 않고 그냥 삽목했던 화분에다 그대로 다시 삽수를 꽂아서 삽목했는데도 100%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공은 했지만 재사용 횟수가 많아질수록 뿌리가 얇고 부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재사용하면 질석이 구조가 무너지고 가라앉기 때문에 사이사이 공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서 뿌리가 부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질석을 재사용하지는 않고 항상 새 질석에 삽목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질석을 재사용하실 분들은 덜 중요한 삽수나 아주 건강한 삽수는 질석을 재사용하시고 중요한 삽수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새 질석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 다음 질문은 삽수를 어느 부위에서 채취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어느 부위로 삽목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이 영상에서
제가 꼭대기 삽수로 성공하는 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얇은 삽수로 성공하는 것도 포도 삽수로 보여드렸고요. 이 사진은 삽수가 진짜 가늘어서 커피 빨대보다도 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성공했어요. 상식이랑 다르게 삽수 굵기랑은 아무 상관없이 전부 성공률 100%가 나오니까요. 채취 위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길이만 20cm 내에서 최대한 길게 채취해주세요. 이런 상식이나 노하우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대부분은 진짜로 해보고 검증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나온 일종의 뇌피셜이에요. 삽수가 굵으면 영양분이 많아서 잘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튜버들이 자기도 안 해보고 무분별하게 이런 정보를 퍼다가 퍼뜨리는 바람에 바로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사람은 한번 자기가 어떤 걸 믿게 되면 그거에 반대되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기존 상식이랑 반대되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믿으시니까 아예 실험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좀 믿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이름도 가드닝 실험실, 가드닝 랩이죠. 좀 웃긴 건 최근에 부직포화분 영상에 7개월 만에 부직포화분에서 2m 넘게 자란 나무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자라는 건 별로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삽수 채취는 어디든 상관없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삽수가 너무 굵으면 전정가위로 단면을 매끈하게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굵은 삽수만 되도록 피해주세요. 나무가 풀보다 삽목이 더 어려운 건 맞긴 맞아요. 그치만 삽목이 아예 안 된다고 알려진 나무만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거의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이번에 보여드린 무화과랑 포도는 실패하는 게 더 이상한 나무예요. 저는 새로 품종 도입할 때도 삽수를 여러 개 구매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삽수 한 개만 사서 증식하거든요. 그 정도로 무화과랑 포도는 삽목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녹소토에 심어도 되는지도 질문 주셨어요. 질석 삽목이 흔해지기 전에 많이 삽목하던 재료가 녹소토, 펄라이트, 강모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재료들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입자가 크고 썩을 만한 유기물이 없고 수분을 보유하지 못하죠. 이런 재료들을 삽목에 쓴 이유가 입자가 크니까 입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많고 거기에 공기,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사실 녹소토, 펄라이트, 강모래를 삽목에 쓴 게 아니고 산소로 삽목한 거죠. 이게 질석 삽목이랑도 원리가 똑같아요. 질석도 입자 사이사이 공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질석을 꼭 입자가 큰 대립질석을 추천드렸고요. 썩을 만한 유기물이 없다는 것도 녹소토, 펄라이트, 강모래, 질석에 공통으로 적용돼요. 삽목이 실패하는 게 미생물 공격 때문이니까 썩을 만한 물질이 들어있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이에요. 녹소토, 펄라이트, 강모래는 수분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해요. 반면에 질석은 고온에서 돌을 뻥튀기 한 거라서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구멍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질석은 다른 재료랑 다르게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녹소토, 펄라이트, 강모래는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삽수가 너무 마르면 안 되니까 물을 자주 주셔야 되고요. 습도 관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뚜껑을 씌우거나 녹소토나 펄라이트로 밀폐 삽목을 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수분 보유를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녹소토, 펄라이트, 강모래 삽목은 내공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반면에 질석은 물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물 관리가 쉬워요. 가끔씩만 주셔도 충분하고요. 반대로 아주 많이 주셔도 남는 물은 어차피 다 빠져나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물을 조금 주든 많이 주든 질석이 알아서 커버해 주는 거죠. 저는 이런 재료를 좋아해요. 금손인 사람한테만 좋은 재료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나 저 같은 똥손이 써도 좋은 재료예요. 질석이 굉장히 역설적인 재료인 게 원래는 삽목 재료들이 녹소토처럼 산소가 많으면 물은 부족하고 반대로 물이 충분하면 산소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대립질석은 질석이라는 재료 특성 때문에 물이 많고 입자가 크니까 사이사이에 산소도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삽목에 성공할 수 있으세요.
이런 면 때문에 녹소토나 펄라이트보다는 질석을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질문해 주셨던 걸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드렸고요. 올해 여름이 무덥고 엄청 길었는데 이제는 날도 선선해지고 조금씩 추워질 것 같아요. 긴 겨울 동안에 심심하게 보내지 마시고 실내에서 삽목을 한번 해보시면 파릇파릇하게 잎이 돋고 쑥쑥 자라는 거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작은 막대기에서 눈이 트이고 뿌리도 나고 결국에는 다시 큰 나무가 되는 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영상엔 안 나왔지만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다들 삽목 100%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